전북 구단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걸 인정하는 순간에 그러면 우리는 김두현 감독에 대한 평가가 높지 않았고 김두현 감독 시즌 중에 별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예, 저게 시즌 끝나기 전에 나올 수 있는 얘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전북 현대가 창단 30주년 기념의 해.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1부 리그 잔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다른 팀 만약에 그러니까 앞서서 대구가 잔류에 성공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전북은 뭔가 잔류 성공이란 말이 안 어울려. 잔류라는 말과 성공이라는 말을 합쳤을 때 전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어색합니다. 그 정도로 많이 어색하죠. 네, 전북은 K리그를 꽤 오랜 시간 선도해왔던 성적으로 봤을 때 특히나 지배해왔던 그런 팀이기 때문에 2024년에 이런 정말 그 뭐랄까요 절망감을 많은 팬들이 느꼈을 시즌은 참 많은 생각 갖게 하는데 2024년 한국축구 마지막 경기였던 서울 이랜드와의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승리했습니다. 2대1로 역전승을 거뒀고요. 그 브루노 실바 선수한테 선제골을 허용합니다. 전반 막바지에 측면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브루노 실바가 멋진 헤더로 연결하면서 선제골을 만들어서 야 이게 상황이 원점으로 돌아가나 싶었는데 그래도 후반 전북이 좀 저력을 보여줬고 티아고 선수의 득점 과정에서는 그 스로인을 한 송민규 선수의 재치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굉장히 빛났던 장면이었었고 그 마지막에는 어쨌든 서울 이랜드는 비겨도 탈락이기 때문에 공격 라인을 전부 다 올려가지고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해서 문선민 선수의 역습으로 세게 골 넣으면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최종 두 경기 모두 승리를 하면서 잔류를 확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끝나고 나서 오렐레가 안 나왔어요. 네, 전북 팬들이 이겨서 잔류를 했지만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한편 김두현 나가를 외치는 어떤 그 현수막과 목소리들이 있었던 것이 상당히 어떤 잔류를 잠깐이라도 자축할 수 있는 분위기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그림이 좀 그려졌습니다. 뭐 이승우 선수도 그랬고 문선민 선수도 그랬고 그러니까 텍스트로 읽으면은 선수들이 어떤 감독과 코치진의 능력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느껴질 수 있는 말도 있었어요. 물론 정확하게 그 투나 뭐 그런 것까지 다 느껴보면 아니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팬들이나 언론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전북이 이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가는 어색한 어울리지 않는 이 상황을 과연 만든 책임이 누구냐라고 이제 분석하고 지적하고 싶을 때 어떻게 보면 저 선수들의 발언이 거기에 또 인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또 김두현 감독 체제에서 기용이 덜 된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던 상황에서 아무튼 좀 잔류에 성공은 했지만 좀 어수선한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김두현 감독 그 나가라는 팬들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온라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저한테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어떤 실명을 거론하면서 야 이분이 전북 감독 간다는데 맞아? 근데 지금 일단 오피셜하게는 김두현 감독이 현재 감독이고 뭐 물러난다는 어떤 계약은 일단 내년까지죠. 그렇죠. 지금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온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전북이 연간 예산 500억을 쓰고도 최종 10위를 하면서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갔기 때문에 어쨌든 큰 폭의 변화는 따르지 않겠냐 이런 예측은 가능합니다. 또 결국은 이런 결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프리미어 리그에서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은퇴와 함께 물러난 뒤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지난 시간 동안 계속 감독 바뀌고 돈도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지만 지금 리그 우승에는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전북의 이번 어떤 승강 플레이오프로의 추락을 통해 가지고 또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전북도 결국은 지난 한 1년여 동안 3명의 감독 김상식, 단 페트레스쿠, 김두현 이런 감독들이 왔는데 결국은 다 불만족스러운 지금 결과가 나온 상황이고 김두현 감독에 대해서 오버지가 위대했다는 거 비판 여론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새롭게 농반 진반으로 깨닫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김두현 감독 거취 논란이 어쨌든 있는 건 맞습니다. 논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추측이 있고 썰들이 막 무수히 나오고 있는 건 맞는데 서로정 피셜 아직 뭐 구체적인 진전은 없는 거죠. 네, 그냥 내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구단 내부에서 감독에 대한 평가, 선수단에 대한 평가, 그리고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 왜 우리가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지 뭐 그거에 대해서 구단이 평가를 한다는 거는 뭐가 문제인지는 스스로가 잘 알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부분에 먼저 손을 댈 것이고 어느 정도 손을 댈 것인가에 대한 그런 회의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요 얘기 좀 해도 됩니까? 그
커뮤니티에서 많이 돌고 저한테도 링크를 몇 번이 보내줬는데 네. 윤정환 감독 역제안 썰이 있더라고요. 전북현대. 뭐 들으신 게 있습니까?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넘어갈까요? 글쎄요. 뭐 접촉을 했다라는 얘기가 한 2주 이상 전부터 네네. 예, 계속 돌았던 거는 맞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뭐 전북 구단에서 여러 후보 중에 한 명이 윤정환 감독이었다. 아니다. 윤정환 감독 측에서 먼저 제안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난무하고 있는데 분명한 거는 전북은 지금 현재로서는 윤정환 감독에 대한 부분은 낭설이다.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어쨌든 지난 시즌에 그러니까 2024 시즌에 강원에서 정말 돌풍을 이끌었던 지도 콤비인 윤정환, 정경호 이 두 축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감독이 중심이기 때문에 정경호 수석코치가 강원FC 감독으로 승격 계약을 했기 때문에 윤정환 감독이 어딜 가든 일단 다른 파트너랑 가야 됩니다. 그런 네. 상황이어서 지금 뭐 윤정환 감독이 그 FA인 건 맞지만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뭐 저희가 언급할 만한 뭔가 나온 상황은 아니다. 네.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북 감독 네. 측에 대해서는 김도현 감독이 부임할 때도 정말 많은 썰들이 있었고요. 그렇죠. 네. 뭐 예를 들면은 중국에 있는 최강희 감독도 전북으로 복귀를 원하는 그렇죠.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았었고 뭐 이정현 감독의 에이전트가 이정현 감독을 전북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었고 이게 굉장히 무수하게 많지만은 전북 구단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걸 인정하는 순간에 그러면 우리는 김도현 감독에 대한 평가가 높지 않았고 김도현 감독 시즌 중에 별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예, 저게 시즌 끝나기 전에 나올 수 있는 얘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현 감독에 대한 그러니까 거칠한 표현도 그런데 또 계약이 돼 있으니까 감독을 내치겠다는 판단이 나오지 않는 이상 차기 감독에 대한 논의나 어떤 응답 자체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철저한 네. 수면 아래 아주 극소수의 뭐 예를 들면 이도현 단장이나 마이클 그림 디렉터나 이런 사람들 뭐 박지성 고문이나 네. 이런 사람들 선에서 나올 얘기고 그렇게 된다면 보안은 굉장히 좀 철저하게 그렇죠.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적 시장 관련해 가지고는 다양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고 그 중에 일부는 맞을 수 있고 일부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일 수 있는데 너무 다 믿진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어느 정도 구체적인 정황이 나올 때까지는. 그리고 또 기업 구단이잖아요. 네. 기업 구단은 구단주의 어떤 판단이나 오더가 또 팀이 하려고 하는 계획을 완전히 180도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변수가 그쵸, 지금 그럴 수 있기 있죠. 때문에 지금 경기가 이틀 끝난 지 이틀밖에 안 된 네. 상황에서 그 모든 것이 결정 날 수는 저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요. 네. 대한축구협회가 명확히 보여줬죠. 음, 그냥 클린스만 어때? 하면 바로 클린스만 가버렸잖아요. 네. 그런 변수는 항상 있다는 거죠. 근데 전북은 그나마 기업구단이니까 괜찮은데 대한축구협회는 기업구단이 아닌데도 그렇게 음용을 했다는 게 좀 문제였지만 네. 아무튼 전북 입장에서 정말 힘든 시기를 경험을 했는데 수원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수원 팬들께 죄송합니다만 그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경험하는 이런 정말 지옥 같은 시즌을 끝나고 나서 완전 다 바꾸지 않는 이상 뭐 몸과 마음이 다 변하지 않는 이상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더 심연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정말 어떤 개선의 여지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번 겨울은 전북 입장에서는 정말 마음 단단히 먹고 좀 뜯어고치고 뜯어고치고 네. 그냥 갈 거는 좀 또 힘을 실어주고 시스템적인 변화를 추구하는데 뭐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어요. 여기에서 또 이제 감독을 바꾼다. 감독을 바꾸는 거에 의한 연대 책임으로 단장도 같이 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전북이 또 올 시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또 처음 원점으로 돌아갈 거고. 네. 이게 항상 딜레마예요. K리그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관점으로의 팀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K리그 1 팀 숫자가 적은데 어떤 승강 경쟁으로 가야 되는 확률은 굉장히 높고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인 팀 운영이 안 되는 그렇다고 그러면 시스템을 안 바꿀 것인가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거든요. 이게 참 딜레마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전북이 이름값에 걸맞는 그런 좀 변화를 꾀하면서 이번에야말로 달라진 모습을 다음 시즌부터는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